적법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복습하면 적법은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행법규가 많죠. 이렇게 많은데 단속 규정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되는데 강행법규 위반하면은 그 법률행위는 뭐란 말입니까? 무효입니다. 시험 문제 물어볼 때 강행법규 위반되면은 그 매매계약은 유효냐 무효냐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래야 돼요? 무효라고 해야 돼요.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에요. 요거는 뭡니까? 얼마 안 됩니다. 특이하게 이런 경우만 단속 규정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시험 문제 물어봤을 때 강행법규 위반되면 그 법률 행위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효다 해야 돼요. 무효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 규정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명시다 금지 규정이 있어요. 토지거래가제가 있고 중개수 초과부분 요 세 가지만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3월달에 또 할 거니까. 그리고 강행법규 중에 단속 규정은 뭐뭐 있다 그랬습니까? 직접 거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중간 승인등기 금지 규정이 있거든요. 요건 뒤에 가면 또 배웁니다. 중간에 등기를 승인하고 넘기면 그 매매 계약은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되는데 처벌만 됩니다. 요게 몇 페이지냐면 39페이지 한번 보세요. 39페이지. 39페이지 펴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갑이 을에게 넘기고 다시 병인한테 넘겼는데 요 부동산을 넘겼는데 39페이지 보면은 등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넘겼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요 중간자는 왜 이거 등기 안 하고 넘기겠습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취득세 안 내고. 뭐 안 냅니까? 양도소득세 안 내고 이렇게 하려고. 맞죠? 그럼 얘만 처벌하면 되죠? 요것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승인 금지 규정은 뭐라고요? 처벌은 되지만 뭡니까? 이 매매 계약은 뭐라고요? 전부 다 유효다 이 말이야. 요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간승인 금지 규정. 요거는 32회 시험 나왔고요. 자, 그래서 요 단속 규정이 있다는 내용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합니다.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나오는데, 자, 요 내용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은 어디서 나오는 내용입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4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 4페이지에, 자, 다시 정리할게요. 목적은 언제 된다 그랬어? 확정인데 언제까지 확정? 이행기까지 확정돼 주시면 된다 그랬고요. 실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사회 통념을 결정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적법해야 된다 했죠. 무슨 법규 위반되면 안 된다?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강행법규 위반하면은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 했지. 자, 근데 사회적 타당성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100% 나옵니다. 100%. 사회적 타당성까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사회적 타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페이지 보면 되죠. 사회적 타당성은요, 요 103조입니다. 103조. 103조에 보면 나와요. 자, 우리가 강행법규 위반되면 아까 뭐랬어요? 매매 계약 했는데, 법률행위 했는데 강행법규 위반되면 무효라 했잖아. 근데 강행법규 위반되지 않지만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일 때는 뭐로 한다고? 무효로 하는 거야. 당사자가 원해서 무슨 행위를 했는데? 법률 행위를 다 했는데 이 내용이 원해서 했지만은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할 때는 뭐로 한다고요? 무효로 한다. 이게 뭐예요? 사회적 타당성의 내용입니다. 자, 책에 한번 볼까요? 31페이지. 자, 별표를 3개 해놓으셔야 됩니다. 거의 매년 나온다 보시면 돼요. 옆에다가 적어서 34회도 기출됐습니다. 33회까지만 표시해야 되는데 34회 기출까지 옆에 적어놔. 그 매년 기출이에요. 자, 그러면 103조 한번 볼까요?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는 법률행위는 뭐란다? 무효한다. 그럼 다시 한번 줄거야 돼.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의 내용 줄거면 돼. 그러면 내용이 뭐라고요? 사회질서 위반한 내용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사자가 원해서 법률행위 매매계약을 했지만 내용이 뭐라고? 사회질서 위반한 내용일 때는 뭘 한다? 무효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계약하면은 둘이가 원해서 첫 계약했단 말이야. 유효일까 무효일까? 왜 무효야? 자, 사회질서 위반인데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일부 일처제를 하도록 돼 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첫 계약 맺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사회질서 위반하는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 내용 중에서 뭐에 반하는 내용입니까? 인륜의 관념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계약? 첫 계약. 알겠어요? 둘이가 원해서 첫 계약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만 법률이 했지만 맞죠? 법률이 했지만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일 때는 뭘 한다고? 부유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되고 746조는 이제 나옵니다. 밑에 보세요. 불법 원인을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불법 원인 현가변 넣으시고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 있을 때 그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첫 계약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주면 첫 계약을 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주면 이 아파트 누구게 되냐 이 말입니다. 누구 걸까? 첫 겁니다. 첫 겁니다. 왜 첫 겁니까? 무슨 급여니까?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불법의 원인된 급여를 하면은 얘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해놨잖아 지금. 맞죠? 그래서 첫 계약 해가지고 아파트 주면은 아파트 누구입니까? 첫 거다. 첫 계약하고 차를 BMW 차를 사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 차는 누구 겁니까? 첫 겁니다. 그래서 첩질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모르겠어요? 그 얘기란 말이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알죠? 그런데 얘들은 이걸 알아 몰라. 746조까지 외우고 있습니다. 103조도 알고 있고 이 판에 다 외우고 있어요. 첩은. 알겠어요? 무슨 급여라는 거 알고 있다고요? 불법 원인 급여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첫 계약 맺어가지고 처음에 뭐 잘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딱 받고 난 다음부터 됩니까? 생무시하죠. 그 다음부터. 이게 드라마에 나오잖아. 사랑과 전쟁 이런 거, 투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 그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알죠? 받으면 이제 너무 아프기 때문에 누구 거라 첫 거단 말이에요. 반환 청구 못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법 원인 급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법의 원인돼서 준 급여는 족벌이면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알겠죠? 뭐 쉽게 얘기해서 성매매 해가지고 돈 줬단 말이야. 그거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법 원인 급여니까. 알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쳐봤는데 그렇게 할 말입니다.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달라고 할 수는 없다. 무슨 급여일 때는? 불법 원인 급여일 때는. 아시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의 한번 볼까요? 의. 확정된 법률의 내용이 실현이 가능하고 개별적 강행법규 위반하지 않더라도 자, 이 포인트야. 확정되고요. 실현 가능한데 강행법규 위반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현관펜 선량한 보수 사유에서 위반한 내용일 때는 뭘 한다? 무효한다. 그리고 무슨 무효야? 현관펜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 보고 안 되죠. 그 내용이고. 동그라미 2번에 별표해 놓으시고 두 번째 줄 중간에 줄 거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수 위반인지 아닌지는 언제 기준합니까? 법률 행위 시를 기준합니다. 법률 행위 이루어진 때를 기준한다. 그 다음에 3번의 별표 이겁니다. 요거 강박. 요겁니다. 강박은 내가 사기가 한박 당하면 뭐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지언정 사실수 위반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우리 프린트물에도 나옵니다. 자, 어디 보면 나옵니까? 이제 11번 문제 지문 나오죠. 프린트에. 우리 아까 나왔던 프린트물에. 11번 지문 나오죠. 맞아요? 22, 27에 나왔던 거. 강박 사실수 위반이 프린트 이거. 프린트 11번. 나중에 좀 이따 같이 풀라고 입으로 안 풀었죠, 여러분. 맞죠? 자, 됩니다. 11번 보면 나오잖아요. 맞죠? 이 판례입니다. 강박은 사실수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강박은 제4강작 취소할 수 있지언정 취소를 할 수 있지언정 사실수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거 판례입니다. 판례. 자, 그래서 3번에 한번 봅시다. 별표해 놓고 자, 강박이라는 불법 조건을 사용하는데 불과할 때는 강박은 하자 의사표시의 하자나 흥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뿐이언정 지연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자, 핵심이 끝에 있습니다.
반사회지서적 행위라고 무효로 할 수 없다. 강박은 뭐에 돼요? 취소해야 되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기 강박 당하면 사회질서 위반 따지면 안 된다고. 뭐에 돼? 취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회질서 위반 나오면 O다 X다. 11번 지문 O다 X입니다. X다. X다 이 말이에요. 됐죠? 22, 27 때 시험 나왔던 겁니다. 자, 넘기시면 돼요. 자, 책에 넘기시면은 종류가 자, 6가지가 있습니다. 자, 6가지. 자, 보세요. 1년의 관념의 반응이 나오네. 요거부터 나오네. 첫 계약이죠. 자, 첫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다. 무효다. 근데 첫 계약을 단절하면서 양육비, 생활비 지금 약정은 어떻게 될까? 요거. 유효입니다. 첫 계약은 무효지만 자, 첫 계약 무효인데 첫 계약 해가지고 애를 낳았단 말이야, 첩이. 그럼 그 애 양육비, 생활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 약정은 뭐라고요? 유효다 말이야. 근데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단절이 나와야 돼, 단절. 자, 갑시다. 첫 번째 줄 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 첫 계약은 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다. 그런데 첫 계약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죠. 양육비 생활비 약정은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게 한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정의의 관념의 반응입니다. 정의의 관념에 저기 나오죠. 정의의 관념의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정의의 관념 반응이 자, 밑에 보니까 기업번 밀수자금 소비대책이야. 밀수자금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빌려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밀수하면 안 되죠. 밀수하면 대차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니은번에 입찰 담합하면 됩니까? 경매 입찰. 경매할 때 입찰 담합하면 경매법 처벌됩니다. 알죠? 단합하면 안 됩니다. 처벌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번이 별표입니다. 요겁니다. 금전과 조건이 뭐 된 겁니까? 결부된 거예요. 조건과 금액이 결부된 거. 증언해 주는 대가로 조건으로 1억 주겠다, 3천만 원 주겠다, 1천만 원 주겠다 이런 거 뭐예요?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여기 해놨죠? 경매 입찰 단합 행위도 뭡니까? 무효다 이 말이야. 금전과 조건이 결부되는 건 무효고요. 밀수자금 대차 계약도 뭐라고요? 무효라고 그랬지.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거. 자, 이건 기업법만 발표해 놓으면 돼요. 자, 보세요. 혼인하면 퇴직하겠다.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 약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하는 거. 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이 이제 요즘은 이제 여성분들이 남자분을 패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막 패고 이러니까 남편이 바람 필 것 같아요. 그래서 됩니까? 저거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저거 각서에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각서 적었다. 유효가 무효가? 무효다고. 왜? 자유를 거기 제한하는 얘기거든. 나는 언제든지 혼인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알죠? 근데 이혼하지 못하도록 약정 각서를 적었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그 약정은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로서 뭐가 된다? 무효단 말이에요. 절대 혼인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혼인하도 됩니다. 맞죠? 알잖아. 친구들 보면 내가 결혼 안 할 거다 이래놓고 뭡니까? 사고처가 제일 먼저 결혼하는 놈도 있죠. 요즘은 뭡니까? 혼수품이라 그러잖아. 혼수품. 잘 모르시라고요. 애기 몰라요? 자, 혼수품이라죠. 그래서 결혼이 안 한다고 이런 거 제일 먼저 가는 놈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 있어요 또. 예? 친구 중에 있습니다. 예? 자, 있어요. 예. 저희 친구 중에 제일 빨리 가는 애가 있잖아요. 22살 때 가는 애가 있습니다. 예, 22살 때. 사고 쳐가지고. 됐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일 내가 제 친구 중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뭡니까? 고등학교 때 결혼한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고2 때. 왜 할머니가 그때 암 때문에 돌아가시다 그래가지고. 실제 일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할머니 그 다음으로 한 10몇 년 더 살았었어요. 금방 돌아가시다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공부 좀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학교 갔는데 서울 혼인신고 해가지고 혼인했는데 집도 있어요. 근데 서울에 학교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맞죠? 예쁜 아가씨도 많으니까 맞죠? 바람 피어가지고 잡혀가지고 우리가 데리러 잡아오고 그랬어요. 실제 일입니다. 걔가 이제 지금 뭡니까? 대학생, 걔가 이제 대학생, 곧 이제 결혼할 때 다 됐어요. 걔가. 벌써. 예? 하여튼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뭡니까? 물어보잖아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많이 노 제주도 갔거든. 걔가 손만 꽉 잡고 있었다는 거야. 지금 밀릴 수가 있어요 지금. 하여튼 그랬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 그 친구가 있잖아요. 그 대학교 때 애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로 ROTC 지원해가지고 ROTC 갔어요. 장교 갔다 와가지고. 지금 애가 3명입니다, 3명. 애국자입니다. 얘 진정한 애국자다. 맞죠? 네. 자,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 약정하면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왜?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원해서 행위를 했다고 하지만은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이 내용입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매매는 좀 이따 하기라고 옆에 가서 5번입니다. 옆에. 33페이지에 5번. 사행성이 심한 거. 이거 뭐야? 도박 채권 채무는 뭐라고요? 도박 채권 채무는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박하면서 생긴 채무들 있죠? 안 갚아도 됩니다. 무효니까. 알겠죠? 도박장에서 돈 빌려달라 해가지고 막 쓰잖아. 이거 무효입니다. 안 갚아도 돼요. 근데 이제 안 갚으면 됩니까? 어깨들이 옵니다. 어깨들. 저 같은 어깨들 와가지고 막 다 갚으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니까 안 갚아도 돼요. 알겠어요? 안 갚아도 됩니다. 자,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줄 것이면 돼요. 도박으로 부담하는 채무는 무효고, 변제하기 위해서 부동산 양도하는 계약 자체도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됩니다. 됐어요? 그 밑에 거는 3월달 할 겁니다. 판례 넘기시고. 동기의 불법 나옵니다. 동기의 불법. 동기가 뭘 하게 된 이유나 생각인데, 요거는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한해서만 사실수 위반된다. 31의 기출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나오냐면 니은번에 보세요. 니은번. 동기가 표시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알려진 경우에 사회지서, 반사회지서적인 경우에 무효라고 한다. 됐어요? 그럼 동기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수 없는데 표시가 돼버린다든지 알려질 때는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104조도 있거든요. 104조가 있는데 요 뒤에 후술을 합니다. 후술.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요가 포함해서 7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해서 행위를 했지만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일 때는 뭘 한다고요? 무효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사회질서 위반이다. 이런 경우 사회질서 위반이다. 이런 경우 사회질서 위반이다. 이렇게 판례를 다 해놨단 말이야. 알죠? 판사가 해놓은 거야. 근데 이 판사가 해놓은 거를 분류를 딱 해보니까 몇 가지로 분류를 해? 7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야. 알겠죠? 판사가 이런 경우 사회질서 위반이야. 척결 사회질서 위반이야. 이런 경우 도박 채권 채무는 무효야. 사회질서 위반이야. 이렇게 판례 때렸잖아. 이 판례를 분류를 딱 해보니까 몇 가지가 분류가 돼? 7가지. 그래서 뭐 어떻게 외웁니까? 정인자 씨가 사생 결단 냈단 말이에요. 104일만 했겠죠. 동기는 아주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알죠? 왜? 요즘은 1년 안 하면은 합격하기 힘듭니다. 알죠? 그래서 정인자 씨, 진짜 우리 수강생 중에 정인자 씨가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만들었어. 정인자 씨가 사생 결단 내서 104일만 합격했는데 동기는 아주 불법하다.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알죠? 그럼 사회질서 위반은 몇 가지가 있다고? 몇 가지? 7가지가. 알죠? 이런 경우가 사회질서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을 봤을 때 34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럼 34페이지에 위반하면은 뭐가 됩니까? 무효지, 무효. 맞지? 그럼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첫 계약이 무효잖아. 첫 계약해가 아파트 주기로 했는데 아파트 안 줘도 된단 말이야, 이제. 무효니까. 알겠어요? 그걸 줄 것이면 돼.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했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인데 불법 원인급여일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세 번째 줄.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그래서 2번의 별표. 사회질서 위반이 무효임을 불구하고 이미 이행한 경우는 첫 계획가 아파트 줬다, 차 줬다. 그럼 불법 원인급여에 대해서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아까 했었지? 746조. 옆에 적어놔. 처분 다 알고 있다. 적지 마. 그 푹에 떨어지잖아. 그냥 웅나무 적은 거야. 이긴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니은번의 별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 허위에 건진다고 설정했다. 이건 불법원인 급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명의신탁은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게 이제 내용이 여기까지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리됐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중매매를 할 겁니다. 이중매매를 할 건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103조 내용이 뭐냐면은 당사자가 원해서 법률 행위를 했는데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한 내용일 때 몇 가지가 있다고? 7가지가 있는데 요거 위반하면은 사회질서 위반 내용을 하면 행위를 한다면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돼요. 자, 무효가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뭔데요? 아까 정의에 관련 발행에는 금전과 증언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했다는 약정, 입찰 당업 행위, 밀수상 대차계약 이런 것 등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중매매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자, 1년에 관련 발행에는 뭐예요? 첫 계약은 뭐라고요? 무효인데 첫 계약을 단절하면서 양육비 상환 약정은 뭐라고 유효가 된다. 자유를 극히 찬 행위는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 약정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도박, 채권, 채무도 뭐예요? 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고. 생활에 기초된 사회 처분 행위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거 책임 지금 없죠. 4차 조립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임야를 정하는 행위인데 요거는 나중에 합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범위 빼고 밑에 동기의 불법. 동기가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사회질서 위반이 된다. 요렇게 됩니다. 요런 게 등이 사회질서 위반의 내용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옆에 판례보기가 나오는데 그 판례보기는 언제 합니까? 3월달에 설명해 줍니다. 양이 많죠? 우리 책에. 맞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내용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 한다고? 32페이지 할 겁니다. 32페이지. 무슨 매매? 이중매매. 거기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32페이지 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한 5분 정도 뭡니까? OX 문제 풀이. 여기 있죠? OX 문제 여기 나갔죠? 네? 요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치겠습니다. 네.